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생입니다. 오늘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 주변에 무주택자인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지금이라도 해야 되냐. 왜냐면 정부가 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규제를 모두 푼다는 등 그런 규제 완화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줍줍 찬스가 된 것 아니냐는 그런 물음들이 많아서 거기에 관한 영상을 좀 올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영상들을 보거나 기사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강사라는 업자들의 말을 보면은 지금 이미 충분히 조정이 이루어졌고 지금 사야지 후회하지 않고 이미 매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송파구의 잠실 그쪽에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고 급매물들은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고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놓을 텐데 이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거는 항상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시장의 참여자일 뿐이고 제가 엄청난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 인플루언서라는 업자들 그리고 주변에 내 집 마련에 성공하고 한 채, 두 채, 세 채 아파트를 갖게 돼서 이제 파이어에 가까워졌고 자산을 많이 증식했던 사람들의 경우가 보통 30, 40 세대의 경우에는 서울의 아파트 투자 그리고 신도시, 서울 수도권의 신도시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 사이에서 나타났던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저를 포함해서 지난 10년 안쪽에 아파트를 샀고 그게 우연치 않게 가격이 올랐고 그 사이에 아파트를 매수해본 경험이 쌓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입지 분석을 할 줄 아는 수준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삼에 따라서 매수함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올라갔고 그거를 매도하고 차익을 이제 차익 수익 실현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상당히 붙어 있었고 그래서 전세로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리가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제 값에만 팔면 그 기간 동안 지불한 이자는 월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주거 가치가 주는 효용 대비해서 주택담보 이자는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즉 이자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지금 같은 요즘 시대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5에서 7% 정도로 형성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비교해서 2%, 3%대 대비하면 3% 올랐네 이게 아니고 2배가 오른 거거든요. 즉 1억을 빌렸으면 한 달에 지불해야 하는 이자 금액이 20만 원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50만 원으로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1억만 하는 건 아니고 보통 뭐 2, 3억 한다고 서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달에 60만 원 안 내던 이자를 지금은 12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이렇게 이자만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과연 5년 전, 10년 전에 통하던 저금리 시대에 통하던 그런 성공 방정식이 지금도 적용이 될까요? 그 지금이 줍줍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지난 10년간 주택 매수에 성공해서 부를 읽었던 사람들은 그거를 세심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5% 이자쯤 내도 지나고 나면 집값이 올라 있어 라고 하는데 집값이 오를 걸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 1년 전만 해도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했고 그거를 유튜브에서 듣고 나서 그 수많은 부동산 업자들이 다 올해도 집값 오른다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내 탓이냐 뭐 연준도 틀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 했는데 전망이라는 거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건데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푸틴이 전쟁 일으킨 것도 내 탓이냐 이런 말 하는데 좀 양심에 좀 손을 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5년 전만 해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저렴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좀 웃기지만 마포레미안 푸르지오가 등장하던 2014년부터 2016년 뭐 17년까지
특히 서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고, 그 이유는 장기간 이어진 주택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전세만 선호하면서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신축이 저렴하니까 구축 아파트도 저렴한 그런 시절이 있었죠. 본인들은 그렇게 저렴한 시절에 전세나 매매 가격이나 별 차이가 없을 때 그냥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런 수익을 얻어놓고는, 지금은 전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매매 가격의 하락폭보다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더 가파른 시기에 굳이 내 집 마련을 5% 6%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지 않고도 저렴하게 반전세나 뭐 전세로 거주가 가능한 사람들한테 집을 매수하라고 부추기고 지금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역시 영끌을 부추겼던 그런 영끌 공포 절판 마케팅 아닌가, 패닉 바잉의 그런 시즌을 다시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친구가 다시 한번 지금 집을 사야 하냐라고 말하면 저는 아직 아니라고 할 거고요. 그마저도 굳이 하나 사야 된다면 분양을 받으라고 하고, 그 지역은 서울의 요지에 분양을 받으라고 할 거고요. 그게 아닌 이상 구축을 비싼 가격에 사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최소 5에서 10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미 10년 된 아파트를 사면 다음 상승기가 왔을 때 그 아파트는 15년차, 20년차가 되는데, 그럼 또 부동산 업자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뭐 리모델링 호재가 있고요 뭐 이러는데, 뭐 맨날 돈은 너만 없어요 라고 했던 말처럼 호재는 너만 아니야 뭐 이런 말을 저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제 친구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뭐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차분히 시간을 갖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